네, 오늘 확률의 랜덤 프로세스 23번째 시간이에요. 어나운스먼트는 이제 뭐 홈워크 사인이 되는 거죠. 11번째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이제 리뷰를 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는 분류를 좀 했었어요. 랜덤 프로세스들을.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모든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es가 있어요. 그러니까 x of t 뭐 이렇게 나타나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Ysen stationary 좀 다르게 설명할게요. Ysen stationary random processes라는 집합을 생각했어요. 물론 그 집합은 매우 작아요. 이렇게 점 찍은 것처럼 작아야지 되죠. 네, 그렇게 찍으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상당히 과장해서 그리겠어요. 자, Ysen stationarity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wide sense, 넓은 의미에서 stationary 하죠. 근데 그 넓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됐었죠? 두 가지로 돼 있었어요. 첫 번째는 mean process가 constant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utocorrelation 펑션이 디퍼런스만의 함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게 뭐죠? 물론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에 있어서 그것이 t1-t2 함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레퍼런스 오리진을 이렇게 잡아도 같아야죠. 여기를 t2를 0으로 잡은 대신에 디퍼런스만큼 t1 자리에서도 같아야죠. 그럼 만약 여기를 0으로 쓰면 오른쪽에 뭐라고 써야 되죠? 네, 결국은 뭐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뺀 것이 t1-t2가 되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걸 뺀 게 t1-t2니까 여기서는 t2-t1이 되겠어요. 또 그러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T1에서 타워만큼 가나 T2에서 타워만큼 가나, 그렇죠? T1, T2로 코릴레이션 하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림으로. 우리가 2 variable 펑션이니까 얘가 T1 축이고 T2 축이에요. 그러면 자,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T1, T2의 리얼 넘버가 할당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기대값 of x of T1 times x of T2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수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음수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이 표면에. 그럼 결국은 2dimensional real valued 펑션이 되죠.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래프죠. 여러분 그래프와 펑션 구별해야 돼요. 그렇죠? 네, 펑션이 2dimensional, 아규먼트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프 자체는 3dimensional 어떤 엔터티고. 자, 그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봅시다. 이게. 자, 어떤 T1, T2 점을 임의로 잡아요. 이 점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높이는 어디서의 높이랑 같아요? 여기서 45도 기울기가 되도록 쭉 선을 그어요. 그러면 이 위에서 다 같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요 점이 아니라 옆에 점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높이가 다르죠. 근데 그 지점으로부터 또 45도로 이렇게 그으면 또 높이는 다들 같죠. 그 아까 거랑은 다를지 몰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산이라고, 이게 등고선 지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 등고선들이 다들 T1 equal T2에 평행하게 나타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프로퍼티가 있어요. 어떤 프로퍼티가 있죠? 자, 이것을 뭐 벗어나고 있는데 지금 막 싱글 베리어블 펑션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리얼일 때는 이것과 이것이 같습니까? 왜 같죠? 정의를 보면 되죠. expectation of real number, real random variable product니까 순서를 바꿔도 되죠. 곱셈은. 지금 컨주게이션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기 한 점을 잡으면 xy에 대해서 t1 equal t2 축에 대해서 점대칭한 여기서도 똑같은 점이 나오죠.
자, 이제 이걸 다 합쳐서 생각하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생겼어요? T1 equal T2 축을 중심으로 대칭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높이가 이만큼이고 여기가 여기면 위에는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일정한 높이를 나타낸다면 여기도 똑같은 높이가 되고 여기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컷해서 보면 이렇게 시메트리컬한 어떤 산맥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것은 또 이 싱글 베리어블 펑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으로 잡을 텐데 이 싱글 베리어블 펑션 타우라고 합시다. 이건 또 어떤 특징을 가지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뜻하는 건 뭐예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인데 그 디퍼런스 파라메타에 대해서 보면 even 펑션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대칭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리뷰를 한다고 해놓고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프로퍼티가 있어요. 오늘 해야 될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리얼일 때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리얼 랜덤 베리어블의 Y센 스테이셔너리일 때 Y센 스테이셔너리일 때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어떤 값은 절대값을 취하면 그것이 항상 제로에서의 값 이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산맥은 여기서 제일 높고 맞아요? 나머지는 절대값을 취한다 하더라도 얘보다는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바닥으로 꺼지는 무슨 해구라고 하나요? 그렇죠?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었죠. 네, 마리아나 뭐 해구 이런 게 있었죠. 그 내려가더라도 그 내려가는 양이 이 에베레스트 산 높이보다는 이렇게 해수면이면 그렇죠? 낮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토 코릴레이션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우의 함수로 그리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제일 크고 나머지 어디서 절대값을 취해도 요 높이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요거 우리가 이제 증명하고 싶어요. 오늘 이제 해야 될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좀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같이. 자, 그래서 어쨌거나 Y센 스테이셔너리티는 이게 두 프로퍼티로 정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두 프로퍼티는 사실 어디서 나온 거죠?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가 이 셋 정의하기 전에 그렇죠? 사실은 First Order Strict Sense Stationarity, Second Order, Third Order, Nth Order, 그 다음에 Strict Sense Stationarity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은 여기에 First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도 있어요. 세컨 오더는 이제 이렇게 그리면 세컨 오더가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네, 교집합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기 세컨드 오더, 그다음에 여기 서드 오더, 포스 오더 해서 저 안에 Strict Sense Stationary까지 들어있어요. 됐습니까? 네. 조금 뭐 이렇게 그리니까 좀 달라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First Order, Second Order, Third Order, Fourth Order는 어떻게 정의됐었죠? 콜몽-오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에 따라서 First Order Distribution이 Translation Invariance면 First Order Stationary, Second Order PDF가 예를 들어서 Translation Invariant면 Second Order Stationary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쭉 정의했더니 Consequence가 뭐예요? First Order Strict Stationary면 이게 만족되고 Second Order면 First Order면서 어때요? 추가적으로
요 프로퍼티가 나오는데 우리가 말했듯이 많은 경우에 랜덤 프로세스를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가지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멘트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모멘트로만 정의되어 있는 어떤 클래스를 정의한 것이 YSN 스테이셔너리티라는 거였어요. 자, 확실히 이제 알겠죠? 자, 이것은 그래서 싱글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투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jointly strict sense-stationarity와 두 번째는 joint Y-sense-stationarity, 그러니까 joint strict sense-stationarity와 joint strict sense-stationarity와 joint Y-sense-stationarity를 정의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strict sense는 distribution 펑션으로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었죠? 어떻게 되셨어요? 예, 이걸 이제 쓰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쓰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N1개를 샘플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N2개를 샘플링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지, 동일하게 트랜슬레이션 하면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개수가 다를 때는 개수가 가깝게 맞출 수 있죠. 그리고 개수가 같으면 또 이렇게 0으로 넣으면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모든 n에 대해서 하나만 잡아도 돼요. 인디펜던스 할 때처럼 모든 캐피탈 N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T와 S in Rn에 대해서 조인트 PDF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트랜슬레이션 타우에 대해서 여기도 타우도 하고 여기도 타우도 하는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면 조인트 스트릭트 센스 스테이셔너리 하다 두 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조인트 퍼스트 오더, 조인트 세컨 오더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죠. n을 1, 2, 3, 4 정함에 따라서. 맞습니까? 네. 그런데 자, first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first면 어떻게 되죠? 예, first면 mean이 constant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좀 볼까요? 자, 모든 TS에 대해서 자,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습니까? 제 안쪽에 있는 parenthesis가 말하는 것은 이 두 개의 density가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는 것은 이런 것이 모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모든 TS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first order joint strict sense stationarity 또는 joint first order strict sense stationarity인데, 자, 이렇게 해놓고 각각의 mean을 구하고 싶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구해요? 정의는 뭐죠? 정의는 expectation of x of t예요. 자, 그런데 이 expectation의 parenthesis 안에 있는 랜덤 퀀티티가 x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여러 개가 있죠. 사실 여기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더하기 제로 곱하기 y 오브 s 이렇게 보면 사실 x, y가 다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충분히. 맞습니까? 사실은 이게 뭐예요? 여기서 하나에 대해서 적분하면 마지막을 나온다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얘는 implies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양쪽에서 y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쨌든 이거 없어지잖아요.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또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y의 density 또한 인베리언트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로 쓰면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니까 어떤 컨스탄트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같은 이유로 이렇게 first order joint strict sensidationality는 각각의 미인들이 컨스탄트라는 걸 imply 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second order는 어떻게 돼요? 세컨 오더면 이제 T에서 두 개를 따고 S에서 두 개를 따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에 똑같이 어떻게 돼요? 이제 4개가 나오겠지만 Y1, Y2에 대해서 적분해버리면 이 각각이 말하는 건 뭐예요? X의 오토코릴레이션 이 이렇게 디퍼런스만의 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y도 되고 자 그러면 크로스는 어떻게 될까요? 크로스 얘는 정의되기를 x of t1 y of t2로 합시다. 그래서 s2 해도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first에서 사실은 뭐예요? first에서 나오죠. 이거는 맞아요? 이게 n이 1일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금 보세요. 일단 이렇게 되는데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요게 뭐랑 같죠? 여기에 따르면 타우 붙인 거랑 똑같잖아요. 그 얘기는 이렇게 되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죠. 그래서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존재해서 t1-t2의 함수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자세히 보세요. first n이 1일 때 나온 게 사실은 이것, 그리고 이것까지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second n equal 2에서 이 두 개가 나왔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얘와 얘를 붙이면 뭡니까? x of t is y sensational이고 얘와 얘를 붙이면 y of t is y sensational이고 그래서 요걸 1, 요걸 2, 그 다음에 요걸 3 이렇게 놓고 joint y sensationality를 정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joint strict sensationality, joint y sensationality도 다 정의를 했어요. 아마 숙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이미 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다 풀 수 없거든요. 제가 실제로 다 풀어줄 수가 없어요. 이 많은 거를. 그리고 다행히 중요한 어떤 예제들이 교과서에 이그젬플 형태로 나와 있어요. 즉 풀이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익힌 개념들을 가지고 그 많은 이그젬플들을 봐야지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감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그젬플로만 거의 숙제를 다 내놨어요. 물론 중간에 뭐 디어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게 또 내놓기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이 Ysense Stationarity랑 관련된 몇 가지 다른 개념들도 또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Covariance Stationarity예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Covariance Stationarity 이게 뭘까? 이름을 보고 개스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름을 잘못 지으면 아주 고생하거든요. 이 이름은 잘 지은 편이에요. Covariance Stationarity 뭘까요? Ysense Stationarity는 Correlation 펑션과 Mean 펑션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If x of t is Ysense Stationary, then Covariance 펑션은 어떻게 됐어요? 네, 이것도 또한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였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성립해요. 컨버스라고 하죠. in general not이죠. 그렇죠? 이것이 성립한다고 해서 x의 코베리언스가 코베리언스 펑션이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라고 해서 Ysense Stationarity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냥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죠. 얘는 정의되기를 T1 정의가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 민을 뺀 것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센터링 한다고 하죠. 그렇죠? 요 센터링한 랜덤 프로세스를 Y라고 해보세요. Y.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봐요. 거꾸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Y를 잡아요. 어떤 랜덤 프로세스를. 걔는 제로민 Ysense Stationary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Y의 오토코릴레이션이 T-타우의 함수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어떤 컨스탄트가 아닌 펑션을 Y에 더해서 그렇잖아요. X를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랜덤 프로세스 X of T는 민이 컨스탄트가 아닌 거죠. 민이 이거니까. 우리가 컨스탄트가 아닌 걸 잡았잖아요. 하지만 걔의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돼요? 코베리언스는 얘가 Ysense Stationary라고 했으니까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죠. 여기 타우를 더해도 바뀌질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레를 하나 임의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제로민 Ysense Stationary인 것을 잡아서 금방 아니라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definitional if예요. x of t는 covariance stationary다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냐면 covariance 펑션이 time difference만의 함수일 때 민에 대해서는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민은 non-constant 민일 수 있어요. 민 펑션. 자, 그래서 이제 covariance stationary라는 개념이 나오고 생각보다 유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uncorrelated random processes와 orthogonal random processes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covariance stationarity는 하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랜덤 프로세스 하나의 프로퍼티죠. 여기서는 다시 랜덤 프로세스 이제 2개 이상의 프로퍼티예요. 근데 2개라고 합시다. 먼저 uncorrelated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때 uncorrelated 되어 있다고 하죠,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 주의하세요. 코릴레이션 펑션이 제로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코베리언스가 제로이죠.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가 uncorrelated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죠. 일반적으로 반드시 같지는 않은 T1, T2에 대해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X에서 임의의 T1에서 샘플링해요. 즉 X에서 임의의 위치에서 랜덤 베리어블 하나 뽑아와요. Y의 임의의 위치에서 랜덤 베리어블 뽑아와요. 그랬을 때 그 두 개가 uncorrelated 랜덤 베리어블일 때 uncorrelated 랜덤 프로세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랜덤 프로세스 두 개가 있는데 동시에 evaluate 했을 때 uncorrelated라는 것은 T1 equal T2 equal 어떤 T인 경우죠. 그 경우랑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은 인디펜던스랑도 비슷해요. 두 랜덤 프로세스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같은 타임에서 샘플링 했을 때 두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하다고 해서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당장 first order에서만 생각하더라도 임의의 T1, T2에서 뽑았을 때 XT1과 YT2가 인디펜던트 해야 되잖아요. 그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을 익스텐드해서 우리가 인디펜던스를 정의할 때도. 그러니까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바로 uncorrelatedness의 random process is x of t and y of t. 이것의 정의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오소고날은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오소고날은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굳이 이렇게 길게 우리가 안 써도 되지 않아요? 우리 이미 숏핸드 노테이션을 배웠죠. 그래서 숏핸드 노테이션을 쓰면 XY죠. 그렇죠? C sub XY T1, T2 equals 0 for all T1, T2죠.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RXY T1, T2 equals 0 for all T1, T2. 맞습니까? 맞나요? 네. 자, 그래서 비록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가 주어졌지만 이렇게 한 점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랜덤 베리어블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투 랜덤 베리어블의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위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에서 나왔고,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은 또 어디서 나왔어요? 랜덤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는 거죠? collection of infinite number of joint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s로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로 다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이제 줄줄이 개념들이 있는데 다 설명하려면 밑도 끝도 없고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책에서 mean square periodic 랜덤 프로세스를 또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다 오토 코릴레이션 이런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또 연관된 랜덤 프로세스의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섹션 9의 1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x of t is mean square periodic with period 어떤 t.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클래스예요. 왜냐하면 피리어드가 t인 랜덤 프로세스들의 또 집합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자, 어떻게 정의할까요? 먼저 periodic deterministic의
deterministic 시그널의 periodicity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 of t가 periodic 하다는 말은 뭐예요? 피리어드가 캐피탈 T고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t만큼 가도 값이 똑같아요. 이걸 한 번 더 써요. 리커전하게. t 자리에 t 플러스 t를 넣으면 또 t만큼 더 가도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르게 흔히 어떻게 많이 쓰냐면 이렇게도 쓰지만 맞습니까? 임의로 점프해도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만 써도 충분하죠. 여기서는 굳이 n이라는 걸 또 도입해야 되잖아요. 베리어블을. 맞습니까? 이렇게만 써도 충분해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그래프를 그리면 만약 제로에서 어떤 값이었다면 t에서 어떤 값이어야 돼요? 같은 값이어야죠. 같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값이면 여기서도 t만큼 떨어지는 같은 값.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로에서 t까지 한 주기를 잡아서 도장을 판 다음에 꾹꾹꾹꾹 찍어내면 어떻습니까? 찍어내면 똑같이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periodicity예요. 자, 이제 mean square periodicity를 말하는데 우리가 조금 사실 배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everywhere surely periodic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랜덤 프로세스는 periodic surely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everywhere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자,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과 관련해서 랜덤 벡터와 관련해서 랜덤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항상 정의할 때 뭐가 나왔죠? 여기 이 박스가 하나 있었죠. 랜덤 익스페리멘트 거버닝 하는 게 뭐였어요? 어떤 probability space죠. 오메가 그러니까 sample space, event space, probability measure. 거기서 오메가가 튀어나오잖아요. 이 surely 어쩌고 하는 거, everywhere 어쩌고 하는 거는 이 오메가랑 관련이 있었죠.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자, 어떻게 될까요? 랜덤 프로세스를 보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 뭐였죠? 어떤 오메가 튀어나오면 이 안에 모자를 제가 쓰고 있다가 어때요? 오메가 딱 보고는 여기서 주머니에서 앙상블에서 해당하는 오메가의 타임 펑션을 꺼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이 타임 펑션이 자, 어떤 다른 이 랜덤 프로세스가 어때요? 피리어딕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면 될까요? 요거는 지금 디터미니스틱 펑션이죠. 오메가 주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오메가를 꺼내더라도 샘플 스페이스 안에 있는 해당하는 샘플 패스가 피리어딕 펑션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surely everywhere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책에서는 말 안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 과목을 통해서 좀 펀더멘탈하게 배웠어요. 랜덤 베리블, 랜덤 프로세스, 랜덤 벡터를. 컨버전스도 그렇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x of t, periodic with surely with period 물론 이제 캐피탈 T라고 합시다. 여기서 그 다음에 periodic almost surely 또는 with probability 1 with period t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위에와 매우 유사한데 이제는 어때요? 어떠한 오메가들의 집합의 확률이 1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씁시다. 자, 이건 어떻게 됐어요? probability
어떤 이벤트예요? 네, x of 오메가 t가 x of 오메가 t 플러스 t와 같은 모든 t에 대해서 그런 오메가들의 확률이 그렇죠? 확률이 1이면 with probability 1으로 만족하면 x of t is periodic almost surely with period t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mean square sense는 어떻게 될까요? x of t is periodic in the mean square sense with period t.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mean square sense는 컨버전스 할 때도 어떻게 됐어요? expectation of something square is converges to zero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almost sure equality of two random variables 할 때도 어때요? 이렇게 해서 동일한 거 있었죠. 나타내는 게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expectation of x of t minus x of t 플러스 t의 제곱의 기대값이 제로다. 그런데 이게 모든 t에 대해서 어때? 말 됩니까?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개는 관심 없고 지금은 왜냐면 우리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뭐 이런 것과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줄줄이 주로 그걸로만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프로퍼티들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정의되면 그 컨시퀀스를 알고 싶어요. 컨시퀀스를. 자, 컨시퀀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mean square sense로 피리어딕이다. 이거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어때요? 항상 랜덤 프로세스 나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랜덤 베리어블로 보라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t에서 이벨리에이트 하고 거기서 캐피탈 t만큼 떨어져서 이벨리에이트 하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이걸 그래서 캐피탈 x, 캐피탈 y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x와 y는 mean square sense로 equal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almost surely equal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두 랜덤 베리어블이 이게 한 덩어리고 이것이 모든 t에 대해서 맞습니까? 여기 모든 t에 대해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t에 대해서 t에서 얻은 랜덤 베리어블과 t 플러스 캐피탈 t에서 얻은 랜덤 베리어블이 almost surely 같다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이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걸 얻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걸. 만약 이렇게 되면 자, first order PDF at t와 first order PDF at t 플러스 t는 같습니까?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almost surely 같으면 PDF도 같잖아요. 그렇죠. 거꾸로는 안 되죠. PDF 같다고 두 랜덤 베리어블 같지는 않죠. almost surely.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자, 정의를 써볼까요? 자,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두 랜덤 베리어블이 almost surely 같으면 PDF가 같다 그랬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PDF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한 위치에서 막 이상하게 바꿔도 똑같으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CDF가 같은 거죠. 예. 근데 이게 기대값 구할 때는 뭐 PDF가 같다고 봐도 되니까 맞습니까? 그럼 요 PDF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요 밑에 T가 T 플러스 캐피탈 T인 걸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무엇의 expectation이에요?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μx라는 걸 써서 쓰면 어떻게 돼요? μx of t는 μx of t 플러스 캐피탈 T for all t에 대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뭘 얻었어요, 우리가?
mean square periodic 하면 mean function is periodic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랜덤 프로세스가 뭐 어떤 센스로 periodic 하면 mean도 periodic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죠. 네, 질문. Y 센스 스테이션은 거의 차이가 없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것은 제로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제로라고 합시다. 요게 예를 들면 요게 딱 t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에서 뭐가 같다고요? first order density가 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first order density가 같은데 그 density가 이 녀석과 같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time varying 펑션인 거예요. y sense stationarity는 이게 임의의 shift 타워에 대해서 같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참고로 y sense stationarity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에서 임의의 타워만큼 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임의의 타워만큼 가면 안 되고 캐피탈 T만큼 갈 때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imply 하는 거예요. imply. 다시 봐요. mean square periodic이에요. 여기 씁시다. mean square periodic이면 if and only if 서로 캐피탈 T만큼 떨어진 두 랜덤 베리어블이 almost surely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ean square periodic은 implies예요. 알겠어요? if and only if가 아니라 implies 뭐죠? mean이 periodic이에요. 자, mean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하고 싶어요? 당연히 auto correlation 펑션을 생각하고 싶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first order 했으니까 second order 아니에요. 자, second order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정의는 썼어요. 여기서 우리가 periodic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걸 뜯어보자고요. 얘 한번 볼까요? 여기 x of t1은 x of t1 더하기 t랑 같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그냥 t1 더하기 캐피탈 t로 바꿔도 됩니까? 또는 여기서 x of t2는 x of t2 플러스 캐피탈 t랑 같으니까 그냥 바꿔도 되나요? 되나요? 이게 이제 트릭이 있죠, 여기서.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first order PDF의 프로퍼티만 말하고 있잖아요. second order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쉽게 바꿔치기 하려면 이게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second order PDF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랜덤 베리어블에. 랜덤 프로세스에. 근데 없잖아요. 뭐지? 근데 그래도 mean square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이건 아닐지 몰라도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녀석이 말하는 것은 세컨 오더 PDF를 말하고 있진 않지만 왠지 느낌은 이거 같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임의의 M만큼 가고 그렇잖아요, T1에서. 그래도 얘랑 뭐 뭔가 비슷하잖아요, 지금. 저기에 따르면. 여기서 임의의 N2만큼, NT만큼 가도 뭐 같지 않을까요? 어떻게 증명하죠?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그렇지, 이것이 뭐냐면 이게 돼요, 결국은. 놀랍게도 돼요. 정말 놀라워요. 되는데 왜 되냐 이거죠. 왜 되느냐?
왜 되느냐? 이것과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죠. Y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의 Autocorrelation 펑션을 싱글 파라미터로 나타냈을 때, 싱글 베리어블 펑션으로 봤을 때 R sub XX, Autocorrelation of 타우로 할 때 그게 뭐예요? 타우가 어때요? 제로에서 절대값이 max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양수로. 그 다음에 시메트리컬하니까 이쪽이 타우 축이면 여기 제로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시메트리컬하게. 그거 증명하는 것과 이거 증명하는 게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이런 것은 노테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떤 때는 노테이션이 간단하지만 노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라고 해버리면 정의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정의를 봅시다, 정의를. 정의를 보면 이 녀석은 expectation of x 뭐 t1 또는 t2 맞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0이니까 저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왼쪽은 어떻게 돼요? 타우로 써져 있네요.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쓸까요? t 플러스 타우 x t 플러스 타우 또는 x of t 맞습니까? 왼쪽은 어떻게 돼요? expectation of xt 플러스 타우 times x of t 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곱이 나오고 있어요. 곱이. 그리고 뭔가 부등식이에요. 여러분 부등식 만들 때 제일 간단한 게 뭐죠? 고등학교 때 보면 좀 저학년 때 나오는 부등식들은 주로 어떤 거예요? 무엇의 완전 제곱은 뭐 이상 이걸 많이 이용하죠. 좀 고학년이 돼서 나오는 부등식은 뭐예요? 어떤 때는 미분을 사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죠. 여기서는 역시 예상대로 이걸 쓰겠어요. 자, 여기서 일부러 리얼 넘버 A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A를 무슨 값을 취하더라도 어쨌든 랜덤 베리어블이죠. 자세히 보면 랜덤 프로세스를 t 플러스 타우와 t에서 이벨리에이트 하고 있지만 이거 랜덤 베리어블 아니에요? 리얼 랜덤 베리어블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죠. 자, 얘를 전개해 봅시다. 좌변을. 그러면 리얼 넘버 A의 쿼드레틱 폼으로 나오죠. 자, 어떻게 되죠? 이거 전개하면 a 제곱 xt 플러스 타우 제곱 더하기 2a xt 플러스 타우 xt 더하기 x of t의 제곱인데 expectation을 하죠. 그러면 결국 rxx 제로 a 제곱 더하기 2rxx 타우 a 더하기 rxx 제로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돼요? expectation of x of t 플러스 타우 곱하기 x of t 플러스 타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아규먼트를 빼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autocorrelation evaluated at zero. 이것은 autocorrelation evaluated at tau. 이것은 역시 autocorrelation evaluated at zero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모든 리얼 A에 대해서 0 이상이에요. 그리고 자,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제곱이니까 그렇죠? 만약 이게 제로가 아니라면 제로가 아닌 경우로 생각합시다. 제로가 아닌 경우. 그러면 얘는 양수죠. 양수. 그러니까 A 스퀘어의 코에피션트가 양수인 2차 방정식이 항상 0 이상의 조건.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 D4가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렇죠? 참고로 그 D가 무엇의 D예요? discriminant죠. 그래서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린 뭘 얻었어요? 오토 코릴레이션의 리얼 Y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 X of T의 오토 코릴레이션의 절대값은, 이건 정확히 뭐예요? 이건 사실 이것은 파워라고 불려요. 에버리지 파워. 왜냐하면 얘가 뭐죠? 자, 요것이 인스탠테이니어스 파워라고 부르죠.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어떤 시그널의 스퀘어를 인스탠테니어스 파워라고 해요. 물론 뭐 그게 전류냐 뭐 볼티지에 따라서 사실은 파워의 단위가 되려면 뭐 전압이면 R분의 1이 앞에 있어야 되겠고, 전류면은 R이 붙어야 되죠. I 제곱 R이니까. 근데 어쨌든 파워라고 하고, 이거는 에버리지 파워죠. 그러니까 에버리지 인스탠테니어스 파워잖아요. 얘 이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다시 보면 내가 어떤 지점을 잡아요. 한 점과 다른 점을 잡아요. 그러면 크로스 파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걸 크로스 파워? 맞아요? 크로스 파워는 뭐예요? 인스탠테니어스 파워 이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크로스 파워는 음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맞습니까? 모든 타워에 대해서 크로스 파워는 에브리지 인스탠테니어스 파워와 그의 네거티브로 로어 어퍼 바운드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이런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또 유사한 우리가 이니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두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나왔어요. 책에 있는 대로 할게요. W와 Z에 대해서. 그러면 또 똑같이 해볼까요? 한번. 베리어블스 W와 Z 리얼이에요.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에 있는 랜덤 베리어블스 W와 G에 대해서 우리 똑같이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똑같이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제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에 있는 걸 제곱해서 A 리얼 넘버 A의 쿼드레틱 폼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뭐예요? 파지티브라고 하면 제로는 아니라고 하는 베리언스가 2차식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디스크리미넌트가 음수이고, 그 뜻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코릴레이션의 제곱, 맞아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익스펙테이션을 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그것과 비슷해요. 이건 뭐냐면 벡터 W와 Z의 내적의 제곱이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상에서의 두 벡터가 있어요. 내적은 어떻게 되죠? 얘의 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내적의 제곱은 얘의 크기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인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이각의 제곱이니까 1 이하죠. 이거잖아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맞습니까? 그래서 요런 걸 얻었어요. 매우 유사하죠, 얘랑. 실제로 요걸 얻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W 자리에 xt 플러스 타우를 넣고 G 자리에 xt를 넣으면 사실 위에 게 되는 거죠.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그런데 이것과 좀 전에 페이지에서 우리가 민 스퀘어 피리아디서티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코릴레이션 어떻게 될 거냐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잘 잡아야 돼요. W와 Z를. 어떻게 잡아볼까요? W를 예를 들면 이렇게 잡고 Z를 뭐 이렇게 잡아볼까요? 한번? 아니면 이렇게 잡는 건 어때요? 자, 그래서 자, xt1 마이너스 xt1 플러스 t, 그 다음에 이거는 x of t2로 잡아봐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식에 따르면 w와 z의 코릴레이션, 그냥 그걸 바로 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까? 이것의 제곱이 어떻게 바운드 되죠? 이거의 제곱의 기대값 맞습니까? 곱하기 이거 제곱의 기대값이죠. 헷갈립니까? 다시 쓸까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W의 제곱의 기대값, 이거 제곱의 기대값. 근데 mean square periodicity의 정의죠. 뭐예요 이게? 0이잖아요. 그 0이에요. 0. 놀랍죠? 그런데 이것은 또 제곱이니까 0 이상이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거 0이죠. 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modify를 할 수 있죠. mn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아요. w는 x of t1 마이너스 x of t1 플러스 mt, z는 x of t2 잠깐만요. 네, 이렇게 잡읍시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결국 이런 식으로도 보일 수가 있게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죠? mean 프로세스가 피리어딕이고, 자, 이런 거는 뭐래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하죠? 더블리 피리어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T1축이고 여기가 T2축이에요. 그러면 제가 주기 캐피탈 T를 잡아요. 그래서 이 사각형 안에서 어떻게 돼요? T1이 0에서 T 사이, T2가 0에서 T 사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오토코릴레이션 이밸류에이트 해요. 그럼 뭔가 나오겠죠? 여기서 Y 센스테이셔널리티 얘기 안 했으니까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편의상 그냥 근데 여전히 시메트리칼은 하죠. 왜냐하면 이 투 베리어블 펑션의 오토코릴레이션은 커뮤터티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축에 대해서는 여기 있으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야죠. 그래서 편의상 제가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등고선 그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T1 equal T2 축으로 대칭인 어떤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더블리 피리어딕 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T1에 대해서 피리어딕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T2를 잡고 어때요? 피리어딕이니까 얘를 이렇게 카피를 따야죠, 이쪽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2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 정사각형 도장을 판 다음에 어때요? 좌우로 쉬프트하면서 모든 이 스퀘어들에서 도장 찍으면 되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아시겠죠? 뭐 그림 그리지 않겠어요. 이거 그리려면 어려워요. 그렇죠? 하다 보면 자꾸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되고 아까 타임 펑션은 어떻게 됐었죠? 타임 펑션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민도 그래프를 그리면 피리어딕 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민 스퀘어 피리어딕해요. 그러면 그것의 first order, second order 모멘트들은 어떤 프로퍼티를 가져요? first order 프로퍼티는 함수 variable t에 대해서 피리어딕. second order in autocorrelation 펑션은 t1과 t2에 대해서 더블리 피리어딕.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더블 민스퀘어 피리어딕에 대해서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차근차근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통신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통신장애들이 자주 보는 게 있어요.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하다는 말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랜덤 프로세스의 집합이 있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조그마한 주머니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는 녀석들은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하다라고 할 텐데 그놈들 생각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디지털 통신에서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이나 아니면 인터피어런스는 디자이드 시그널의 인터피어런스는 많은 경우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하거나 또 almost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라는 것도 있어요. 하지는 다루진 않겠지만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해요. 그러면 이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가 내러티가 뭔가 정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의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스테이셔너리티에 대해서도 뭐가 있었어요? 그게 스트릭트 센스 스테이셔너리티가 있었던 것처럼 스트릭트 센스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티가 있고 또 뭘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와이드 센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와이드 센스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이렇게 줄였었어요. 와이드 센스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티. 우리는 리얼에 대해서 할 텐데 자 그러면 어떤 게 와이드 센스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티냐? 당연히 민과 오토코릴레이션으로 설명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데피니션을 봅시다. 이 데피니션이 놀라워요. 처음에 보면 뭐지? 어디서 본 거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렇죠? 뭐지? 조금 전에 mean square periodic 하면 그렇죠? mean square periodic 하면 나왔던 컨시퀀스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mean이 periodic하고 두 번째는 autocorrelation이 doubly periodic했죠. mean이 periodic하고 autocorrelation이 비슷한데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아까는 여기 어떻게 됐어요? 여기 M, 여기 N이었죠.
근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M이면 이것도 M이라는 뜻이죠. 뭐지? 어떻게 다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민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cyclostationary with wide sense cyclostationary with, 참고로 저걸 cycle period라고 해요. 저 주기처럼 보이는 걸 cycle period. 자, 오토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T1과 T2의 함수로 보면, 자, 일단 이 안에서 맞습니까? 이 안에서 도장 하나 파야죠. 도장 하나 팝시다. 도장을 팠어요. 자,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죠? 이 안에서 어쨌든 간에 얘도 리얼이니까 T1, T2나 T2, T1이나 같은 값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 축을 중심으로 시메트리컬 해야 돼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옮겨 다닐 때.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지점과 같은 거는 여기서 이쪽으로도 T 가고 이쪽으로 T 가니까 전체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하면서 도장을 빵빵빵빵 찍어야 돼요. 첫째.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죠. 얘는 어떻게 되죠? 얘 이동한 겁니까? 그런 말 없죠. 그럼 뭐예요? 새 도장을 파야죠. 그래서 새 도장을 팝시다. 새 도장을 파요. 새 도장을 파는데 또 어때요? T1, T2 시메트리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서 이 도장과 여기서 이 도장은 또 이 축을 중심으로 또 대칭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들을 이렇게 쭉 또 이동하면서 도장을 빵빵빵 찍어야죠.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장이 몇 개 필요해요. 도장이 이쪽으로만 쭉 가도 무한개 있어야죠. 맞습니까? 그 무한개를 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 알겠어요? 사이클로스테이셔널리티와 민스퀘어 피리어디서티는 어떻게 다른지 알겠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민스퀘어 피리어딕 하면 사이클로스테이셔널이 합니까? 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얘는 공통적이고 임플리케이션이 민스퀘어 피리어딕이면 같은 도장을 찍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다르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민스퀘어 피리어디서티이면 와이센 사이클로스테이셔널리티를 만족해요. 자, 사이클로스테이셔널리티는 통신에서 매우 유용한데 그거가 한 과목으로 이번 학기에 제공되고 있어. 한 학기 내내 그걸 하는 거. 그러니까 다루겠어요, 안 다루겠어요? 나중에 잠깐 나올 거예요. 섹션 10-2 할 때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다시 보기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섹션 9.1이 끝났어요. 이제 섹션 9.2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섹션 9.2의 제목은 뭐였죠? 자, 우리가 랜덤 시그널을 왜 다뤄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시그널 앤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그널에 언서턴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uncertainty를 그러면 continuous time 시그널에 이제 지금까지는 스칼라 시그널, 벡터 시그널, 뭐 그다음에 이제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시그널에 uncertainty가 있을 때 대충 어떻게 캐릭터라이즈 하는지는 배웠잖아요. 그걸로 시스템을 드라이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일 때도 어떻게 했어요? 랜덤 벡터일 때도 좀 뭐 CDF, PDF, 캐릭터리스틱 펑션, 뭐 모멘트 하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 어떤 랜덤 퀀터티로 시스템을 드라이브 할 때 나오는 출력이 또 어떻게 되냐를 봤잖아요. 우리가 또 그 짓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니까 당연히 해봐야죠.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Systems with Stochastic Inputs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시스템이 있는데 입력이 랜덤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이게 디터미니스틱일 때 시스템을 배웠어요. 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들어가서 아웃풋은 뭐가 나오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적분하면 스칼라가 나올 수도 있고 많은 다양한 것들이 가능한데 우리가 그거 다 하진 않아요. 책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얘가 들어갈 때 얘를 어떤 파이나이트 인터벌에서 적분해서 스칼라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엑시어매틱 어프로치를 하지 않더라도 그때 아웃풋은 뭐겠어요? 랜덤 베리어블이겠죠. 왜냐면 스칼라 with uncertainty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입력이 바뀌면 출력이 바뀔 테니까. 맞습니까?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줄줄이 숙제에 다 있어요. 줄줄이 다 있어요. 여기다가 심지어 어때요? 스칼라 밸류도 랜덤 프로세스 들어가서 벡터 밸류도 랜덤 프로세스 나올 수 있죠.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 들어가서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 나올 수 있죠. 제일 간단한 게 샘플러 아니에요. 샘플러. 유니폼 샘플링 하면. 무수히 많은데 다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렇게 된 거 먼저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tinuous time signal in, continuous time signal out 시스템인데 입력에 uncertainty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랜덤 프로세스로 모델링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웃풋도 얘가 랜덤니스가 있는데 얘가 그냥 continuous time deterministic 시그널이 나올 거면은 뭐하러 넣어요, 입력에. 그렇잖아요? 그래도 틀림없이 어떤 uncertainty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것은 랜덤 프로세스가 들어가서 랜덤 프로세스가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보통 시그널 젠 시스템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제일 간단한 것은 리니어 시스템.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 제일 간단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리니어 시스템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니어 피리어디컬리 타임 베링이라는 게 그 다음으로 간단해요. 뭐 줄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접근할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근데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또 어떤 게 있었어요? 뭐 보면은 요 순간순간의 입력을 순간순간의 출력으로 내는 게 있었죠. 예를 들면 이게 스퀘어링 디바이스라고 해보세요. 스퀘어링 디바이스. 그럼 랜덤 프로세스 x 오브 t가 들어가서 출력은 x 오브 t의 스퀘어가 나오겠죠.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것은 넌리니어 시스템이잖아요. 줄줄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도 문제는 uncertainty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눌 때는 뭐냐면 이것이 deterministic 매핑이냐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 to 랜덤 프로세스가 디터미니스틱 매핑이냐 랜덤 스토캐스틱 매핑이냐를 먼저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매핑 룰에서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알겠어요? 대표적인 스토캐스틱 매핑이 뭐예요? 와이어리스 채널이죠. 와이어리스 채널에서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오노스피어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전리층을 이용해서 송실을 하는데 전리층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전리된 파티클들이 떠다니죠. 전리된 파티클들은 어떤 현상을 일으켜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스캐터링 시키죠. 그렇죠?
굴절시키기도 하고 반사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굴절이래요. 계속 굴절되다 보면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위치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구름처럼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띠를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언서턴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모델링해요? 스토캐스틱 시스템으로.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디터미니스트한 걸 넣어도 랜덤 프로세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 어떤 노은 시그널 x of t를 넣었는데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리플렉션 면이 있으면 딱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 그 다음 내려오는 시간까지 해서 딜레이 돼서 나오겠죠. 물론 어테뉴에이션도 일어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딜레이가 랜덤 베리어블로 잘 모델링 되거나 아니면 딜레이 자체가 타임 베링 딜레이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계속 쏘는데 처음에 간 녀석은 여기서 막 오는데 좀 이따 얘가 좀 옅어져가지고 안쪽까지 갔다 오면 어때요? 시간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충분히 랜덤 매핑 룰이라는 것을 생각할 만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랜덤 매핑 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 과목에서는 다루진 않아요. 이 과목에서는 특히 이 책에서는 처음에 이 디터미니스틱 매핑 룰과 스토캐스틱 매핑 룰로 나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좀 어려운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다루지 않겠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말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디터미니스틱 매핑 룰들에 대해서 다루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아는 세계로 다시 돌아가죠. 얘는 어때요?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게 LTI. 뭐 아니면 메모리 리스 넌리니어 시스템, 스퀘어링 로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해보자고요. 하나씩. 그런데 그 중에서 시간이 다 됐네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주구장창 했던 LTI겠죠. Linear Time Invariant System.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Linear Time Invariant System이 있는데 랜덤 프로세스 인풋이 들어가요.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fully characterize 했을 때 임펄스 리스판스만 주어지면 출력도 fully characterize 할 수 있느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 못해요. 너무 복잡해서. 왜냐하면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LTI 시스템이라는 게 입력을 그 컨볼루션 인티그럴을 잘 보면 내가 어떤 t0 순간에 답을 내기 위해서 입력을 여기저기 거기 사실은 모든 위치에 있는 값들을 웨이티드 인티그럴에서 딱 내주잖아요. 그런데 이 랜덤 베리어블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도 아니고 막 복잡하다 그러면 가우시안이 아닐 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숙제할 때 유니폼 2개 더하면 뭐가 돼요? PDF가 유니폼인 거 딱 똑같이 유니폼인 거 0, 1 0에서 2까지 트라이앵귤러로 되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다. 그럼 어때요? 각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인스턴테니어스한 값이 여기 나오는 거죠. 기억 없이. 그때는 어때요?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 xt0가 어떤 yt0로 매핑되는 거니까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의 매핑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얘도 어때요? 풀리 캐릭터라이제이션 두 위치가 돼야 되는데 그 두 위치가 하필 여기서 두 위치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랜덤 벡터를 어떤 룰로 랜덤 벡터로 바꾸는 거니까 그때는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LTI 시스템은 쉽게 구할 수 없어요. 자, 더 하다가는 밤새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